네. 4.19 핵심에서 여야를 넘어 경륜의 정치를 폈던 이영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데 먼저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 녹취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를 하시고 내년 그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재신임을 받는 것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대선 후 1개월간만 허용하고 전국 안정 위에 국정을 튼튼히 수행하라는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물랑케 하는 끊임없는 대선 불복 운동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제명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과잉 충성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장하나 의원이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인데 어떤 청년을 대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 의원의 발언이니까 시위 현장의 구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물론이죠. 달라야죠. 이번에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국회 언저리에 그간 나돌던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하나가 생각납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부고장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모든 말이 매스컴을 타야 한다는 그런 그 넌센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맥힌다면은 이 말이 갖고 있는 책임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초선이고 비례대표고 선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의 발언 같기 생각됩니다만은 이 무면허 운전수를 쓰면은 중앙선도 막 돌파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한단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유지해왔던 그 선을 지키는 네. 그 선을 넘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넘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일종의 초선을 무면허 운전사인 초선을 내세워서 중앙선을 돌파해보는 네.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세력은 누군가요? 그러면 이 초선을 지금까지 야금야금 결국은 목표는 대선 네. 불복 고지로 국민들을 몰고 가고 싶은데 국민들이 호응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을 쓰지 않고 박근혜 씨라고 했어요. 그랬죠.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국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의 경호차를 발길로 찾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좀 치사한 그런 행동이죠. 네.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지금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하면은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대선 불복으로 가는 궤도를 지금 더듬어가고 있는 그런 좀 치사한 적분이 나타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봐야지 그냥 초선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멋모르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장하나 의원 보세요. 얼마만큼 투쟁을 많이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투쟁 현장에 항상 빠짐없이 참여했던 여성 투자입니다. 그분이 왜 몰라요? 당내 부름도 알고 당의 방침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쯤 되면은 중앙선을 돌파하는 사람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당당히 뛰어나온 것으로 봐야지 네. 이걸 실수라거나 오버한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치지도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당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놓고 지금 징계안을 결국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오히려 소신 발언을 하면 내쫓냐 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오히려 되살리려는 하나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각각 여야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침소봉대라고 야당이 침소봉대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뜨리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아까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한 사람, 버스를 발로 걷어찬 사람, 장하나 의원, 이 사람들이 보면 대다이 장하나 의원의 경우는 한명숙 의원이 추천한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전부가 다 친노예요. 그래서 친노 세력들이
지난 8개월 동안 김한길, 전병헌, 비노 대표들을 앞장 세워놓고 얼마만큼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까? 8개월 동안. 장외 투쟁, 시도 노숙 투쟁, 이런 투쟁을 계속 시켜서 불을 뗐습니다마는 국민의 호응이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쯤 되니까 이제는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뭘 했어요?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정의구현 사재단을 동원하고 또 평신도 기독교 단체를 동원하고 실천불교 수단을 동원하고 종교 사회단체까지를 동원해서 연대해가면서 약발이 떨어지면 그걸 보충했어요.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야당이 민생을 100% 외면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발목 잡고 대통령 괴롭히고 대통령 물건 잃은 투쟁에 전 단력을 쏟아붓는 정당은 우리 민주당 말고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존립 근거, 존립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 괴롭히기, 한나로 집약되는 역사가 8개월 흘렀습니다. 이제 그런 투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중앙선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앙선을 제일 먼저 돌파한 사람이 박창신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파한 사람이 지금 장하나 의원이 나왔죠. 이제 그런 돌파 작전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점점 국민 여론을 고조시키고 여당은 거기에 맞서서 같이 흥분하고 하면서 국론 전체가 혼란해진 틈에 타면서 어느덧 국정원의 댓글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냐는 식을 공론화시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선동 공작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초선 의원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럼 말씀대로 점점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서서히 대선 불복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체 민주당의 절반이 친노 아닙니까? 친노는 대선 패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끝없이 대선 불복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 그 표출하는 방법으로 김한길, 전병헌 씨 같은 합리적이고 비노계통의 인물들을 앞장세워서 그분들의 투쟁을 계속 어떻게 보면 뒷받침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조종했다고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민심만 끌어모으면 촛불 같은 대시위를 가지고 현 정부를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불행히 국민들의 호응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약발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앙선을 하나씩 돌파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정면으로 대결하자 이런 국면으로 가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는 아직은 당 이해와 배치되는 소신 발언은 자제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장외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하야가 아주 익숙해요, 거리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중앙선 돌파하는 이른바 금기 깨기 전략을 하면 당 전체가 장외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효과가 나올까요? 제가 전에 말했죠. 좌파와 우파가 연대를 하면 좌파가 항상 이긴다고. 일제 야권 연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야권 연대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이제 민주당이 빨리 들어갑니다. 블랙홀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재인 의원을 하나의 배후 조정자다. 문재인 의원이 좀 나서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의원이 특별한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저는 상당히 최근에 문재인 의원 동행을 보니까 흥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투쟁은 우리 김한길 의원이나 전병헌 의원이 투쟁을 꼭 주도했는데 그 투쟁의 열매는 문재인 의원이 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투쟁을 해가지고 대선 불복 투쟁이 정식으로 그 민주당의 투쟁 노선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제 국정원의 댓글을 갖고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것으로 단정을 하면서 거기에 편성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불공정했다. 그리고 NLL은 이건 사수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해가면서 자기가 연말에 자기 책을 출판하면서 나는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꿈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발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김한길 대표의 모습에서 나는 손학규 현상이 다시금 떠올라요. 손학규 의원은
국민 전체의 여망을 받들어서 야권 통합을 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해가지고 당권은 한명숙 씨에게 빼앗기고 한명숙 씨에게, 후보는 문재인 씨에게 빼앗기고 공천권은 사실상 이해찬 의원에게 빼앗기고, 나중엔 자기가 운신을 때마저 없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저 독일 가서 정치 방황하다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영국 유학을 했는데, 영국 유학을 했으면 신사도만 배웠지 영국의 본질인 해적은 안 배운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예. 그 똑같은 현상이 김한길 씨에서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 걱정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근데 장하나 의원과 함께 또 막말 논란의 중심에선 양승조 의원 있죠. 그렇죠. 그 발언을 좀 또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저는 무서운 테러라고 국가 원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네, 지금 양승조 의원은 충원으로 한 이야기를 청와대가 과장하고 왜곡했다. 오늘도 침소봉대하고 겁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예, 저는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그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지난번 전주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때 문신부란 분이 들고 있던 피켓을 주목하십시오. 그 피켓 보면은 박 대통령 퇴진, 그 위에 또 하나 붙었어요. 퇴진 안 하면 애비 꼴라. 아, 그래요?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양승조 의원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의도로 발언했든지 간에 네. 그 발언이 듣는 상대방의 가슴에 원한을 품게 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칼을 품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 듣는 사람이 과장하고 침소봉대했다.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양심적으로 자기가 나는 현 정권을 신유신 정권으로 보고 공안 통치로 보기 때문에 이 정권을 타도해야겠다. 차라리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나오는 것이 더 떳떳하고 남자답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점점 진짜 장외 세력의 주장과 계속해서 일치해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같아집니다. 그게 연대의 성과, 연대의 효용이지요. 그런데 야당은요, 그 여당이 뭐 막말 파동을 핑계로 해가지고 국회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꼬투리를 잡는 거 아니냐고 비난을 하는데, 특히 뭐 왜 툭하면은 무슨 뭐 제명이냐 하거든요. 사실 이석기 징계안도 잘 안 되는 마당에 두 의원의 제명까지 가다가 잘못해갖고 이런 역풍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당이 약간 둔탁한 거 아닌가. 제명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에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은 현재 원내 구조, 의석수의 구성으로 봐서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나 일단 제명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명론을 제기해서 민주당이 너희들의 투쟁 노선의 본 목적이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 양당과 네. 판단을 하라. 네. 그래서 제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편이고 예. 아니면 저런 사람들은 다시금 국회를 뽑지 말라는 선전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근데 볼 수 이슈를 있어요. 계속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제명 얘기를 하니까 양승조 의원 당장 재갈 물리는 거냐, 긴급조치랑 뭐가 다르고 YS 제명이랑 뭐가 다르냐고 하니 유신, 공안 통치라고 비난하는 분들한테 소재를 덜컥 준 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새누리당의 정치 선전전에서 보면은 좀 세련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숱한 막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막말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뭐 이런 막말이 좌파 세력들의 일종의 금기깨기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정치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막말들이 좀 그때도 많았었나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는 막말이 막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막말이라고 할 게 들어 있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서울 중구에 있던 난민들을 전부 봉천동에서 다시금 성남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성남시를 건설할 때 아주 아비규환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뭐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와서 네. 자기 엄마가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대노를 해가지고 그때도 뭐 제명한다 말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본인의 해명 사과로 그 유야무야하게 넘어간 일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의회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과거에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말 때문에 칼싸움 있잖아요. 칼싸움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투. 결투. 네, 결투. 그러니까 이제 칼싸움 하지 말고 권총으로 하자. 그래서 권총 싸움 했어요. 그래서 칼싸움 단계, 권총 단계를 지낸 후에야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나오는 최근의 단계고 네. 과거에는 칼싸움도 있었고 다수결도 있었는데 지금 막말 싸움 정도는 칼싸움이나 그 권총 싸움보다는 좀 개선된 상태지만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너무 국제사회에 저렇게 표현될까 싶어서 이거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오늘 마침 국회에서의 JP 전 김종필 전 총리 호를 딴 운정회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이게 막말 파동 중에 하니까 각별히 그 JP 공과가 엇갈리시는 JP의 수사가 정말 돋보입니다. 뭐 많잖아요. 뭐 자의반 타의반에 무슨 뭐 출래불사춘에 요새는 이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분은 어떨 때는 문학 청년 같고 어떨 때는 굉장한 낭만주의자 같고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국민에게 충분히 하면서도 말 꼬리 해피도 않고 말을 책 잡히지도 않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64년도에 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학생운동으로 감옥 갔다 나와서 우리 서울대학교 강당에서는 그분의 강연을 듣고 이 5.16 군사혁명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네. 그분은 말솜씨가 좋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면서도 네. 자기 개인의 명리만을 탐하는 네.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네. 또 사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아주 거물이 있죠. 바로 전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바로 공식 추도식이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저희가 생중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제부 김지아 기자 나와 있는데 이 얘기 조금 나눠보면서 같이 정치권 현안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아 기자, 지금 연결식 진행은 이번에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인 만델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경기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제일 윗좌석은 거의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추도식이 열리는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FNB 스테디움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경찰관 수천 명이 경기장에 배치됐고 연단엔 방탄 유리도 설치됐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전 11시쯤입니다. 연결식은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쯤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우선 첫 순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합창으로 시작하고요. 기도와 묵념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고인의 친지와 가족, 그리고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4명의 손주들도 함께 헌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계 국가수장들의 헌사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문상정치란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만델라의 이미지에 자신을 얹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연결식이 정말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하네요. 예, 정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만합니다. 현직 국가정상 91명, 전직 국가수반 10명을 비롯해서 각국 정치인과 유명인사 9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선 정원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네. 정말 역대 최고라고 할 만한 게 2005년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에 국가정상 70명과 지역 지도자 14명이 참석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큰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취재진만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영렬 의원님, 사실 만델라 전 대통령 하면 사실 자유, 평화, 화합의 또 상징이시기도 한데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고 의원님이 기억하시는 만델라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나요? 백인 통치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2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 옥중에서 보냈습니다만 그분이 석방된 이후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 가지 훌륭한 점은 그분은 남아프리카 내에서 네. 화합과 사랑을 주장하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네. 전부 자기가 사랑하고 화합해야 할 대상으로 봤지 자기 내부에서 적을 찾지 않았어요. 용서하되 오히려, 잊지는 말자.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지만은 용서는 하자. 그래서 흑백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었죠. 네. 아마 그런 정신은 우리가 지금 마치 이 12월이니까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네. 그 위대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다음 예수가 걸었던 그 길 이상의 참담한 세속의 길을 걸으면서도 네. 살아서 화합과 사랑을 실천한 그 지도자의 정신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데 네. 바로 그 동력이 네. 우리 남북 통일의 동력이 되고 우리 한국 정치 화합의 동력이 되고 우리 국민 통합의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네. 제가 이 영결식을 봅니다. 하긴 흑백을 하나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좌우의 이념들이 상당히 아주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만델라 전 대통령의 그 정신이요. 결국 만델라의 승리가 나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마 그러한 정신과 그 물결이 이 파고를 일으켜서 우리 동아시아에도 전운이 감도는 동아시아에도 네. 그게 평화의 물결로 우리 한반도의 남북 대립 속에서도 또 우리 국내의 남남 대결 속에서도 만델라의 정신이 꼽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만델라 대통령을 이룬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실 뭐 치안이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닌데 그런 나라에서 저렇게 다들 모였으니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좀 비상사태인데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예, 방금 국가 합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건국 이래 정말 큰 최대 행사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각국에서 몰려온 언론인과 정치인 수천 명이 추도식 입장권을 받으려고 요하네스버그 시청사에서 10시간 넘게 줄을 서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국가수장들이 모인 현장이어서 그런지 경비도 매우 삼엄하고요. 의전 관계자들도 사이가 나쁜 전 현직 정상들이 어색하게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 체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말 그대로 뭐 적과 악수해야 하는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비난했던 브라질 대통령도 모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네. 만델라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껄끄러운 사이인 정상들의 만남을 주선한 셈인 겁니다. 그러면 연결식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연결식을 마치면 내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은 조문 기간입니다. 남아공수도 프리토리아 정부청사에 만델라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채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조문 기간이 끝나면 15일에 고향인 쿠누에서 장례식이 열립니다. 이 장례식에도 70개국 정상과 전직 정상 1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장례 절차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엄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성인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됩니다.